짠. 이거 뭐야 이거? 송이 리그 득점왕. 아 진짜 그래요. 아니요. 닮았는데. 이거 엘로이하고 닮았는데. 봐봐봐. 엘로이랑 닮았죠? 닮았죠 진짜. 닮았죠? 닮았죠? 봐봐봐. 엘로이랑 닮았어요. 그죠? 닮았죠? 닮았죠? 닮았지? 저 보여줘봐. 닮았죠 진짜로. 진짜 진짜 닮았다니까. 아 진짜로 이게 웃는 눈에 복코까지 해서 딱 닮았다니까요 자기. 장화상 그리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뭔가 나랑 비슷하니까 뭔가 유전적으로 끌린 거지. 나와 같은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데니엘 그런 거 맞죠? 그죠? 그래. 자 보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우리말 번역은 저번 시간에 이거 도입했잖아요. 뭐? 그렇지. 방사상 그 다음 분포 함수. 이거 수능에도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수능에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수능에도 나온다고 했어요. 수능에 나올 정도면 중요한 거다 안 중요한 거다? 억수굴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엄청 중요한 거야.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수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maybe 이렇게 했을까? 저번 시간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그 다음에 세타는 뭐였죠? 세타는 위도, 파이는 경도로 그 뭐냐면은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영역, 핵에서부터 떨어진 어떤 영역, 여기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던 그 전 계산 결과가 있으니까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바로 방향을 전 방향성. 자, 여기서 전자는 무슨 전자야? 모두 전자죠. 모두. 그러니까 뭐 우리말 번역은 온전 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두란 뜻이야. all direction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방향을 나타내는 건 바로 위도와 경도라고 해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건. 그러면 모든 방향이라는 거니까 모든 위도와 모든 경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모든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죠? 모든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죠? 0도에서 180도까지죠. 그래서 이 위도에 대한 적분을 할 때는 바로 0에서 파이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시타가 위도였어요. 위도. 그 다음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모든 경도죠? 360도까지가 모든 경도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도를 우리가 파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놈의 경도는 0에서 2파이까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모든 방향은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오직 거리만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함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한번 또 복습해 볼까요? n은 뭐예요? n 추 양자 슈. l은 뭐예요? l 뭐였어요? l 가군동량 양자수. 아시겠죠? 그 다음 ml은 자기 양자수. 아시겠죠? 그래서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이 y가 막 수식이 막 있었잖아. 자글자글하면 복잡한 수식들이 있었잖아. 그지? 기억나죠? 그때 이 y 이름은 angular part. 근데 놀랍게도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건 자기 양자수가 뭐건 그 앵귤러 파트를 크기를 제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시타하고 파이에 대해서 모든 위도 모든 경도를 적분하잖아.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언제나 1이 됩니다. 저 L이 뭐가 됐건 ML이 뭐가 됐건 어떠한 종류의 이 뭐냐면은 앵귤러 파트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분하면 전부 다 뭐가 된다? 그 뭐냐면은 항상 1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표 4. 우리 맨날 봤던 표 4 한번 볼까요? 찾았어요? 표 4. 우리 앞에서부터 막 계속 보고 있잖아요. 몇 페이지니? 거기 보시면은 33페이지 표 4. 찾았어요? 표 4 찾았어요? 라비 찾았어요? 33페이지 표 4. 거기 보시면 표 4에 그래프가 있고 아래쪽에 주석이 달려 있잖아. 표 4. 찾았습니까? 거기에 이런 설명이 있을 거야. 몇 가지 앵귤러 파트 함수들. 이들은 언제나 적분 1의 관계를 만족한다. 찾았어요? 요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겁니다. 이걸 내가 이 표사를 언급할 때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요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여기 표 4 맨날 보고 있던 거 있죠? 올리면 요 표 4의 주석의 설명이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여기 있지 요거 알겠죠? 오바마 알겠니?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저 노멀리제이션 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으로 정규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정규화냐? 바로 앵귤러 파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건데 세타에 대해서는 0에서 파이까지, 파이에 대해서는 0에서 2파이까지인데 표사에 나와 있는 모든 앵귤러 파트들이 다 이 성격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다 풀어볼 수는 없고, 왜냐면 우리 수학 실력이 다들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살펴봐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표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누구? 표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거 바로 y00이 있죠. y00. 그래서 요다가 확인차 여기다가 뭘 넣어보자? y00을 넣어보자. y00. 그럼 라비아 y00이 누구니? y00이 누구니? 읊어보세요. 읊어보세요. y00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읊어보세요. 그래, 읊어보라고. 그렇지. 상수함수 나와 있죠, 상수함수. 그래서 뭐냐면 가군동량 양자수 0, 자기양자수 0인 것을 표 4에서 찾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인티그럴 한 다음에 루트 4파이분의 1의 제곱.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디를 어떻게 쓴 거냐? 요만큼을 요렇게. 알겠죠? 맞습니까? 맞죠? 오! 그러면 y00 같은 경우는 얘가 온팡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온팡 상수함수가 돼버렸죠. 온팡 상수함수가 돼버렸으니까 상수는 적분하고 무관해지죠. 그렇죠? 그럼 상수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3파이 분의 1. 한 다음 인티그럴. 자, 인티그럴 0에서 파이까지 사인 파이를 d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 얘를 다시 파이에 대해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지. 맞죠?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됐나요? 됐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식의 사인 코사인의 간단한 적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값이 얼마예요? 요거 적분하면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얼마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죠? 2잖아. 2.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죠? 요 정도는 수학 시간에 배웠죠? 라비 오케이? 요 정도 배웠죠? 그러면 이게 통째로 2라는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를 파이 변수에 대해서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네. 그럼 2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요까지 다 적분하면 값이 뭐가 되겠어? 요까지 다 적분하면 이제 뭐 나오겠어? 4파이가 나오겠지? 그러면 4파이 곱하기 요거 하면 뭐 나오겠어? 오, 진짜 1 나오네. 알겠죠? 진짜 1 나오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로 귀납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야.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 방향이라고 고려를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전자 발견 확률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뒷부분 시타와 파이 부분이 그냥 온팡 1이 돼버려. 그러면 얘는 뭐만 남게 되느냐? 기가 막히게도 이게 남는다 이란 말이지.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적분 구간을 만약 내가 0에서 R까지로 잡는다라고 쳐보자. 0에서 R까지라고 잡는다고 쳐보자. 자, 0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0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on the head. 무슨 말 되겠어요? R이라고 하는 게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인데 전자가 핵에 붙어 있는 확률까지 고려를 한다면 0부터 적분을 하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0에서 R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 핵으로부터 거리 R까지 내에서 전자 발견 확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만 방향성은 뭐?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는 특별한 방향성의 의미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방향이라는 얘기는. 자, 모든 방향이라는 얘기는 바로 방향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너는 친한 친구 몇 명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 저는 그냥 두루두루 다 친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두루두루 다 친하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딱히 친한 사람 없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이란 얘기는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방향성에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시타나 파이에 대한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핵에서 가깝겠느냐 멀겠느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우냐 뭐냐 이 생각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전자발견 확률을 요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라벨 알겠니? 알겠지? 좋아.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1, 2, 3 자, 거리 당연히 R이겠죠. 요게 만약에 변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전자발견 이렇게 됐을까? 확률 그걸 우리가 아까 계속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의 변화율 얘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자, 지금 얘가 뭐냐? 핵에서 어떤 거리까지 방향은 고려하지 않을 때 전자발견 확률을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렇다면 거리가 변한다라고 할 때 전자발견 확률 역시 변할 수 있는데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자 라고 한다면 뭘 구해보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y 콜 fx 이런 함수꼴을 봤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 함수의 변수는 뭐예요? 이 함수의 변수는 x잖아요. 그런데 이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보고 싶으냐면 이 변수가 변할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 뭐 해? 변수가 변할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 그때 뭐 해? 미분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거리가 변할 때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뭐 해보면 되겠어? 미분하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요거 쟤를 1반 꼴로다가 어떻게 표현해 보고 싶으냐? 바로 전자발견 확률을 거리에 대해 미분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기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건 적분꼴이지. 적분한 걸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알맹이 꼴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이때 양자수 표현까지 같이 곁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레디얼 파트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는 양자수가 주 양자수하고 가운동량 양자수니까 NL을 아래첨자로 넣어주고 거리 R 1이 표기할 수 있다고. 맞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리가 변할 때 확률이 변하는 정도를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얘를 편의상 요렇게 자 여기 P는 소문자 P입니다. 아시겠죠? 소문자 요거 확률 표현할 때는 요거 대문자 P인데 요 새롭게 P로 쓸 때는 요거 소문자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을 앞으로 PR이라고 쓸 건데 이걸 이름하여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제목. 제목 보이시죠? radial distribution 펑션 보이죠? 요 제목이 뭘 얘기하는 거냐?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거리가 변함에 따른 확률의 변화율, 아시겠죠? 거리에 대한 확률의 변화율. 그걸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고 하는데 의미상은 그건데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수식적으로는 radial 파트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거리의 제곱을 다시 곱한 거.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이거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알겠어요? 나온다고. 그래서 이 표현을 어쨌거나 뭘 해야 돼? 이 표현을 어쨌거나 외워야 돼. 외워. 라비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야 돼. 외워. 예. 어떤 뭐 얘기해봐 뭐. 예. 파이를 인수분해 했을 때 R, Y가 네. 그러면 R도 수함수. 이게 방금 이제 저 누구냐? 자, 오바마가 여기 이제 파동함수 파이잖아. 얘를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계산 편의죠. 계산 편의를 위해서 뭐하고 뭐로 나눴죠?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눴잖아요. 이게 이제 요 사이 딱 인수분해가 된다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서 수학적 부담을 낮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가 무슨 함수라고 그러냐면 폭소수 함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폭소수 함수이기 때문에 요 놈의 함수값에 뭐가 포함된다? 허수 i가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시켜가지고 요 꼴로 다시 슈레딩거 파동 방식을 풀면 요 y 있죠. y 이름이 이게 앵귤러 파트였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이 부분이 복소수 함수였던 거야. 그래서 이 안에 허수 i가 들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구해놓고 나니 이 레디얼 파트는 놀라웠게도 계산을 해보고 나니 실수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 곱하기 복소수 하면 무슨 수예요? 복소수죠? 그래서 복소수 함수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디얼 파트는 실수 함수입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를 보세요. 표 2를 보면 레디얼 파트는 복소수가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표 1에 레디얼 파트가 나오죠. 거기 보세요. 허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을걸? 근데 표 4에 있는 앵귤러 파트는 복소수가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리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확률 표현할 때도 잘 보세요. 확률 표현할 때도 레디얼 파트 제곱할 때는 그냥 제곱이죠. 레디얼 파트 제곱할 때는 그냥 제곱이죠. 왜? 실수니까요. 근데 앵귤러 파트 제곱할 때는 크기의 제곱이죠. 왜? 복소수니까요. 사실 그런 이제 수리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그게 좀 뭐냐라고 지금 오바마가 물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파트가 실수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냥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바마 알겠죠? 좋았어. 오바마. 자, 여기까지 썼죠? 썼죠? 됐어. 자, 요건 준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으짜둔둥 이런 꼴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런 꼴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꼴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줄임말은 공식적으로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줄여 쓰지 않아요. 근데 하도 말이 길어가지고 내가 줄여 쓴 거 알겠죠? 그래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알겠죠?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소제목이 1번이 붙었지. 소제목이 1번이 붙었지. 그러면 2번이 있다는 얘기겠지. 2번이 있다는 얘기겠지. 보이시죠? 2번은 뭐냐? 짜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걸 누구에 대해서? S 오비탈에 대해서만 좀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왜? S 오비탈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S 오비탈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S 오비탈을 어떻게 나타낸다는 얘기냐를 보시면 짜잔. 자, 파동함수의 세 변수는 뭐로 잡죠? 파동함수의 세 변수는 r 세타 파이로 잡죠? 변수는 세 개인데 r 세타 파이로 잡는데 그 양자수는 뭐로 잡아요? 양자수는 n, l, ml로 잡죠? 근데 이 뒤쪽에 빵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빵이 무슨 말이야? 빵빵이. 빵빵. 그 만화 캐릭터 중에 빵빵이죠. 빵빵이. 빵빵이 진짜. 빵빵. 라비 빵빵이 알아요? 옥지 몰라요? 옥지? 옥지 알아요? 옥지 남자친구가 빵빵이잖아요. 옥지. 옥지 진짜. 와, 그런 캐릭터가 있을까 세상에. 네. 그 작가는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빵빵이 닮았다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럼 너는 옥지예요? 옥지 닮았는데?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여기 빵빵이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빵빵이는 양자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L. 뒤에는요? ML. 가군동락 양자수가 0이다. 자기 양자수가 0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L이 0이다. ML이 0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S 얘기하는 거죠? 즉 S 오비탈에 대한 양자수 표현이 n 빵빵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n 빵빵이라고 쓰면 이건 S 오비탈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 굳이 한 번 더 쓰자면 빵빵이 위에다가 요거는 S 오비탈을 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자, 그럼 이따 항상 파동함수는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로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맞아요? 자,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뭐예요? 레디얼 파트의 변수는 R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앵귤러 파트의 변수는 뭐예요? 앵귤러 파트의 변수는 세타와 파이였죠. 이때 레디얼 파트를 결정짓는 양자수는 NL이고요. 앵귤러 파트를 결정짓는 양자수는 LML이죠. 됐나요? 됐죠? 됐죠? 그런데 이거 얼마예요? 라비 찾아주세요. 라비 얼마예요 이거? 이거 어디 있어? 아까 라비가 찾았잖아. 이거 얼마예요? 빨리 라비 읊으세요. 다시 그렇지. 앵귤러 파트 빵빵이가 뭐였었냐면 아까 표사에 이거였잖아요. 맞습니까? 그거 어디서 얘기했어?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얘기했잖아. 라비 대단한데. 라비 평소에 뭐 기억력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뭐 예쁜 여자 얼굴은 다 기억해. 뭐 그런 거 없어요, 라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좋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s 오비탈의 경우는 레디얼 파트가 이 레디얼 아니 이게 앵귤러 파트가 복소수고 자시고 간에 그냥 뭐가 돼 버려. 그냥 뭐가 돼 버려. 복소수고 자시고 간에 그냥 뭐가 돼 버려. 이 빵빵이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상수가 돼 버리는 거지. 상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그러면 원래 파동함수의 변수는 r 시타 파이인데 시타 파이가 남아 있게 돼 시타 파이가 다 없어져 버려. 다 없어져 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호, 얘는 오직 뭐 r만의 함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뭐에 대해서? s 오비탈에 대해서. 뭔지 아시겠죠? 자, 됐나요? 어서 쓰세요. 자, 쓰세요. 쓰고 있겠지. 오씨.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지훈이도 그거 뭐냐면은 지훈이도 그거 해리포터 영화 다 봤어요? 자기도 해리포터 좋아했어요? 가은이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운받아 갖고 뭐냐면은 그 해리포터 맨날 보고 있어. 1편부터 8편까지. 그래. 하여튼 그래. 좋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때 s 오비탈의 경우는 파동함수 자체가 아예 시타하고 파이는 변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뭐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누구에 대해서? s 오비탈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뭐 줄임말이에요? 뭐 줄임말? 이 대문자 P가 뭐 줄임말이었어? 확률 줄임말이었죠. 영어 단어 뭐? 그렇지. 프로바빌러티. 자, 라비 읽어봐요. 그렇지. 프로바빌러티. 자, 이 프로바빌러티 어떻게 구해요? 인티그럴 파이 제곱 d 타우. 가장 기본식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파동함수 제곱한 다음에 중적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중적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또 나온 김에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요만큼 이름 뭐라고 그래요? 요만큼. 이거 이름 뭐야? 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었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무아팁? 원래 단어 우리말로 번역했대. 우리말 번역. 확률 밀도 함수. 알겠죠?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파동 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확률 밀도 함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뭘 한번 넣어보고 싶으냐? 바로 지금처럼 s 오비탈을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란 말이야. 그 s 오비탈이 뭐야? 이거였잖아. 이거. 그럼 잘 봐. 그 s 오비탈이 되면 파동함수 자체가 오직 거리만의 함수가 되지. 그리고 오직 거리만의 복소수 함수가 돼, 실수 함수가 돼. 자, s 오비탈은 복소수 함수가 돼, 실수 함수가 돼. 실수 함수가 돼 버리지. 이쪽에 허수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느냐? 자, 얘를 인티그럴 세 번 적분으로 바꾸고 얘 표현을 파동함수 ns의 제곱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s 오비탈에 대한 자, 그리고 여기서 n은 뭐겠어요? n. 여기서 n은 뭐겠어요? n.
주양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1s, 2s, 3s 다 이렇게 여기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시타 파이가 남아있어요? 시타 파이가 다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누구만 남는 거야? 변수 r만 남는 거지. 알겠죠? 됐죠? 됐죠? 그리고 크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실수니까 그냥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뒤에 있는 이 표현 뭐지? 이 표현 이거 뭐였어? 이거 이 표현 뭐였어? 이거 최적소이지. 최적소. 최적소 정의가 어떻게 돼? 최적소 정의가 r 제곱 사인 세타 dr d시터 d파이. 짜잔. 그래서 이 최적소만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나요? 그래서 적분이 3개가 되는 이유는 거리에 대해서 한번 적분하고 위도에 대해서 한번 적분하고 경도에 대해서 적분하고 뭐 그런 말이잖아. 그죠? 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봐봐 해놓고 보니까 이거 거리만의 함수지. 이거 거리만의 함수지. 요것도 거리만의 함수지. 여기 거리 변수 있지. 그러면 거리가 각도하고는 무관하잖아. 각도가 변수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얘만 거리 변수를 따로 묶어 뺄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인티그럴 파동함수 제곱 ns r 제곱 dr 요 부분만 따로 빼내고 나머지 것들 인티그럴 자 뭐만 남아요?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얘만 남는 거지. 라비아 맞아요? 맞아요. 즉 거리만 따로 뺐은 거라고. 알겠죠? 거리만 따로 뺐은 거라고. 오! 그런데 이 모든 가정들이 무슨 방향? 이 모든 가정들이 무슨 방향? 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전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 위도는 몇 도부터 몇 도가 전 방향이야? 0에서 파이까지가 전 방향이고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전 방향이. 경도는 0에서 2파이까지가 전 방향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이거 값이 얼마야? 요거 사인 세타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2지 숫자 1을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면 뭐야? 4파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뒤쪽이 또 온팡 뭐가 되는 거야? 이 뒤쪽이 그냥 온팡 상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4파이? 4파이 상수니까 상수는 적분기호 안으로 넣으나 마나면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얘를 안에 넣어서 표현하면 아주 예쁜 표현이 나올 거야. 짜잔.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거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러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소문자로 쓴 것인데 이것의 원래 정의는 확률이 있고 그것이 거리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겠느냐 의 개념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었다고, 그지? 그러면 지금 이 확률이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적분돼 있잖아. 뭐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그걸 다시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만 남겠어? 이 안에 알맹이가 남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게 또한 무슨 표현이다? 이게 또한 무슨 표현이다? 얘도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는 누구에만 적용되는? s 오비탈에만 적용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아주 일반 꼴로는 r제곱 r제곱이 가장 기본적인 꼴인 거야. 아시겠죠? 이때는 SPD 관계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S가 됐건 P가 됐건 D가 됐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r제곱 r제곱이야. 그런데 얘를 특별하게 S 오비탈에만 보여주게 되면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4파이 r제곱 파이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의미상으로 같은 건데 뭐 굳이 이렇게 뭐 해보는 이유는 놀랍게도 요런 거. 물론 어디까지나 쭉 이런 이제 적분에 대한 논의에서 온 거긴 하지만 해놓고 보니 4파이 r제곱 이건 어디서 우리 많이 보는 수식 아니에요? 뭐예요? 4파이 바로 9 껍질 면적이죠. 그래서 9 껍질 면적에 해당하는 수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눈에 익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다 좋은데 그거를 교사의 취향에 따라서 r제곱 r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교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4파이 r제곱 파이 제곱으로 얘기하는 교사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니? 됐죠? 됐죠? 좋았어. 좋아. 요것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다. 완전 중에. 자, 썼어요? 다 썼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긴 됐고, 여기 줄게요. 줄게. 준다. 지우자. 자, 그 다음 해볼까? 자, 지금 계속하고 있는 논의가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인데, 자, 1, 2 했고, 다음 3. 수리적 성격을 좀 살펴볼게요. 누구?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에 대해서. 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수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PR이라고 쓰고 R제곱, R제곱 이렇게 쓴다고 했죠? R제곱, R제곱.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야. 알겠지? 대녀 알겠니? 자, 그러면 실제로 나와 있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미분방식 풀어가면서 다 의미를 찾을 수는 없고 역시나 이것도 간단한 귀납적 사실들 아시겠죠? 간단한 귀납적 사실들을 살펴볼게. 그러면 예를 들 때 가장 복잡한 예를 들겠어? 가장 단순한 예로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 가장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 1S SS1S 보이시죠? SS1S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S라고 하면 이때 우선적으로
레디얼 파트 1 빵.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될까? 자, 이거 어디에 있겠어? 이 수식. 이 수식 어디에 있겠어? 표 1에 있겠지. 표 1. 레디얼 파트니까. 자, 표 1 찾아. 표 1. 34페이지에 있는 표 1 찾아. 표 1. 34페이지에 있는 표 1 찾았어요? 찾으면 얘가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2 곱하기 ZA0 2분의 3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ZR 요런 꼴로 표기가 될 거야. 맞나요? 맞죠, 맞죠? 그래서 1s 오비탈이라고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레디얼 파트가 교재표 1에 있을 건데 그놈을 수식 찾았으면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자, 모아팁 찾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 찾았어요? 확인했어요? 자, 오바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라비 찾았어요? 어디 찾았는데? 찾았는데 여기 봐. 여기 감마는 어딨어요? 감마는. 그러니까 로는 어디 있어? 로. 얘는 어디 있는 거야? 로의 뜻이 뭐야? 로. 여기 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얘를 다시 여기 집어넣은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로 여기 있잖아. 이걸 넣으면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저 누구냐? 저기 모아팁 요거 알겠어요? 여기가 표 1에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치환했으면 이렇게 바뀐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 표 1에 표 1 보시면 여기 로가 있는데 얘를 다시 여기 집어넣어 대입하면 저꼴로 나올 거라고.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녀석의 radial distribution 펑션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 뭐 누구에 대해서? 1s 오비탈에 대해서. 그럼 어쩌란 얘기냐면 r제곱 이렇게 하란 얘기겠지.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거 제곱하면 4. 요 제곱하면 3제곱. 그 다음에 여기 r제곱 있고 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ZER. 됐습니까? 됐어요? 라비, 오케이? 여기에 2 있는 거 알겠죠? 2 제곱한 거니까 여기 2에서 이렇게. 자, 참고로 Z는 뭐임? 원자 번호. 그 다음에 A0는 뭐임? A0 보호반지름. 알겠죠? 보호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 번호.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지. 그림. 어떻게 그림으로? 거리가 변함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걸 해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시우사.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y축이 1s 오비탈에 대한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다. 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바로 짜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알겠죠? 진짜로 자,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건 뭐든 할 수 있어요. 못 그리는 그래프도 있어요. 함수가 제시하면 함수가 제시되면 모든 함수는 그릴 수 있죠. 어떻게?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공률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함수는 그릴 수는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함수는 그릴 수는 있다고. 그래서 얘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한 성격으로부터 그렸다고 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알겠죠? 푸니 알겠니?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 우선 첫 번째, 이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요거 하면 뭐 나올까요? 자,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다는 게 이 그래프의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아래쪽 면적 전체가 된다는 얘기겠죠? 뭐 될까요? 1. 알겠죠? 1. 1의 의미가 뭐죠? 이게 의미가 뭐예요? 1의 의미가 뭐예요? 자, 아이고, 뭐야, 기호가 뭐 이래? dr. 1. 자, 이 의미가 뭐냐? 자, r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r이 0이라는 건. r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hat. 그럼 r이 무한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r이 무한대라는 건. 저 멀리란 뜻이잖아요. 핵에서 저 멀리까지 이 아래쪽 면적을 다 더한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전자 발견의 모든 확률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자 발견의 모든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파동함수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다 적분하면 1이 된다. 이런 논리를 무슨 논리라고 했었죠? 양자역학에서? 어떤 파동함수가 있는데 파동함수를 전 영역에 대해 적분하면 1이 된다. 그걸 파동함수의 무슨 성격이라고 했었죠? 파동함수 나부랭이들의 무슨 성격이라고 했었죠? 전체 적분하면 항상 1이 돼야 된다. 에이, 다 까먹었구만.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앵귤러 파트 크기 제곱해서 사인 세타 곱한 다음에 전 방향에 대해서 적분하면 항상 뭐가 됐었어요? 1이 됐었죠? 그때 썼던 말인데. 항상 1이 되는 이런 효과를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했죠. 우리말 번역은 바로 정규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세 번째 3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probability라고 쓰고 R1에서 R2까지 PR, DR 이걸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R1이 여기다, R2가 여기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요 면적이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쪽 면적이 전자 발견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1이 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걸 수학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노멀리제이션. 아시겠죠? 그런 양자역학적 현상을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표현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능에서는 요것 자, 얘 이름이 뭐죠? PR이라고 하는 녀석 이름이 뭐죠? 바로 RDF죠. RDF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죠. 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뭐?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수능에서 출제될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걸 싹 가려요. 싹 가리고 이 수식을 없애요. 이 수식을 없애고 이 그래프를 줘요. 이 그래프 수능에 나와야겠죠. 수능에 이 그래프가 나와요. 나오고 이 그래프의 Y축에 그냥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수능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볼게요. 얘는 전자 발견 확률입니까? 사실 얘는 전자 발견 확률입니까? 확률일 수 없습니까? 얘는 확률이 아니라고요. 뭘 해야 확률이죠? 얘를 뭘 해야 확률이죠? 적분해야 확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분한 것이 확률이고 얘는 그냥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방사상 분포 함수예요. 아시겠어요? 확률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함수라고. 그 함수를 적분해야 확률이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이거 자체를 확률이라고 세금을 동원해서 전 국민에게 거짓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그것도 암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고학력자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배워왔기 때문에. 거짓임을 알고도 점수를 위해서 그것이 진실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이 나중에 커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을 찾아가겠어요? 오직 성과를 찾아가겠어요? 오직 성과를 찾아가니까 수능 잘 봐서 학벌 좋고 지위 좋은 애들이 대한민국을 망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과 같은 체계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교육체계예요. 굉장히 나쁜 교육체계예요. 이런 게 수능에 저거밖에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화학에서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도 없을까요? 다른 과목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능 체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생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대충 그냥 재빨리 채점해가지고 그냥 결과만 내려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거짓됨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됨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거짓됨을 가리키는 그 교사 자체가 스스로를 속인 다음에 학생들을 속이는 그런 교육 체계가 수능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여튼 그래서 이 Radial Distribution 펑션을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하는데 참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유유 알겠죠?
유유. 그래. 아, 친구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 바로 4 the most probable radius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The most probable radius.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most가 붙었으니까 영어의 무슨 급이겠습니까? 최대급. 뭐 비교급, 최대급 할 때 그 최대급 아시겠어요? 그 다음 probable.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probable.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음직한. 무슨 말이겠죠? 있음직한 혹은 그럴듯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있음직한 반지름, 가장 그럴 것 같은 반지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영 까다롭긴 하는데 이게 표기할 때는 R 백설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그럼 이 R 백설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의미는 뭐냐면 그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큰 핵으로부터의 거리. 요걸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함수값이 제일 큰 게 이 극대점이잖아요. 그럼 이 극대점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 면적을 구하면 이 근처에서 면적이 가장 커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일한 거리라고 한다면.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 이 함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바로 극대점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무슨 조건? 극대점 조건.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수식이 알려져 있을 때 이 극대점 구할 수 있겠어요? 저 극대점 구할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시작. 자, 이 알백설표 이 수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극대잖아. 할 수 있겠어요? 자, 뭐해서 뭐 되는 점 찾으면 돼. 뭐해서 뭐 되는 점.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되지. 자, 이런 꼴의 함수 미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뭐 충분히 할 만하지 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미분을 해보자. 자, 1S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치면 자, 상수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그 뭐야? 그거 그냥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그냥 2R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제곱은 됐고, 자, 얘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R제곱을 그대로 두고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Z 나누기 A0의 지수의 마이너스 A의 2Z의 R.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자, 곱의 미분 어떻게 해요? 곱의 미분.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해가지고 더하기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2R 미분, 아니, R제곱 미분하면 2R이고 뒤에 거는 R제곱 그대로 두고 이 지수함수 미분하면 이 앞에 상수만 뿅 튀어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저런 꼴이 되겠네. 그럼 얘를 다시 예쁘게 묶으면 4의 ZA0의 3승 곱하기 2R로 묶으면 2R로 묶으면 1 빼기 R 곱하기 Z 나누기 A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 2Z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극대 조건은 뭐겠어? 이걸 뭐로 만드는 조건? 이걸 0으로 만드는 조건이 이게 바로 극대 조건이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얘 풀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요때 R이 Z분의 A0가 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저기서 구하라고 하는 R 백설표가 되겠지. 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는 요 값이 A0 나누기 Z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알겠죠? 라비아 됐니? 자, 필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 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R에다가 0 넣어볼게요. 자, 값이 뭐 돼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인데 R에다가 0 넣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지금 이거잖아. 이거. R에다가 0 넣어볼게요. 뭐 돼요? 0.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R 이퀄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 핵이잖아요. 거리가 0이다.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0이다. 핵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핵에 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핵에 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혹은 핵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매우 작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전에 요 핵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략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핵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략의 크기가. 핵이라고 하는 녀석의 대략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쯤 된다고 했죠? 원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될 때? 원자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할 때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라고 했지. 그럼 잘 봐. 핵 근처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핵 위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만약에 굳이 구하자고 하면 자 봐. 여기가 핵이잖아. 근데 핵의 크기가 핵의 반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지. 그럼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가 여기 있을 거라고.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굳이 적분한다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핵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핵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매우 작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여러분 또래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 스타가 누굽니까?
뉴진스인가요? 두쫑쿠요? 두쫑쿠가 아이돌 스타일. 얘를 누구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 뭐 예를 들면은 뭐 위대한 연예인 뭐 쥐니 아니면은 뭐 윈터, 카리나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봐. 예를 들어서 저 누구냐? 저기 엘로이가 카리나와 사귈 확률을 어떤 수학자가 계산했다고 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제 앞으로 그 뭐냐면은 그 엘로이가 막 성장하고 할 그 미래의 그 뭐냐면 테크트리와 윈터가 타고 갈 테크트리 어느 점에서 둘이가 교체한다고 하면 만나서 사랑이 싹 틀고 사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모든 테크트리를 확률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엘로이가 윈터는 아니고 저기 누구냐? 그 뭐라고? 내가 누구라 그랬지? 카리나. 얘기해놓고 까먹었어. 카리나와 사귈 확률을 계산했더니 그 확률이 60억 분의 1이 나왔더라. 60억 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너가 연예인 카리나와 사귈 확률은 60분의 1이야. 60분의 1. 60억 분의 1. 60억 분의 1이야. 라고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쳐. 그럼 여러분, 사람 사는 인생에서 될 확률이 60억 분의 1이다.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뭐냐면 너가 카리나랑 사귈 확률은 60억 분의 1이야. 그럼 이 얘기를 딱 두고 어떤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확률이 낮을 뿐 가능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가지 해석 둘 중에 틀린 거 있어. 둘 다 맞는 말이야. 둘 다 맞는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뭐가 맞다 틀렸다가 없어요. 알겠어요? 요거는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 차이야. 근데 나는 이거라고 얘기하거든? 나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냐? 만약에 핵에 전자가 있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 핵에 전자가 있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핵하고 전자하고 융합되겠죠. 핵하고 전자하고 융합되면 양성자가 사라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순식간에 핵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성자가 갑자기 중성자가 돼. 그럼 내 몸 안에 있는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란 얘기야? 원자들이 자꾸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원자들이 자꾸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원자가 변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야. 거의 볼 일이 없어. 거의 만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 현상에 미루어 짐작을 해봤을 때 핵에 전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교사에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겠어요? 확률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확률이 낮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뭘 따르면 되는 거야? 점수 줄 사람 따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점수를 줄 수는 없잖아. 나중에 학교 가셔서 교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리키는 그 강사의 뉘앙스에 따라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알겠죠? 요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너무 많이 찍었어.